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민주당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에는 송원석 원내대표 각각 선출이 됐는데 이번 원내대표 선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사실 좀 예상이 됐잖아요. 그 뭐 둘 다 서영교 의원도 친명이긴 한데 이 내란 국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좀 역할이 좀 더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그 내란 국면에서 그냥 국민적으로 주목도가 높았던 홍장원 전 사장 그렇죠. 하고 계속 좀 엮이는 그림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홍장원 차장을 뽑은 사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국정원 출신답게 내란 국면에서 좀 전문성을 보이고 이런 게 좀 약간 든든한 느낌을 줬던 게 아닌가. 그래서 두 분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로 갈린 것 같지는 않고요. 의원들 표심은 뭐 모르겠으나 일단 당원 표심도 이번에 권리당원 20%가 들어갔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좀 김병기 의원한테 좀 더 몰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래서 좀 무난하게 이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송원석 원내대표 경우에는 이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국민의힘은 바뀌지 않는다. 언제까지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가 해서 이분은 친윤이고 그다음에 내란 관저에 체포시도 있을 때도 관저가 가지고 시위한 사람이고요. 지역구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각종 논란도 좀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거기다 앉힌 것 자체가 아직도 국민의힘은 저희 바뀌지 않았구나.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제 편한 서서히 죽어가는 길을 택한 그런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준우 선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용욱 기자랑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이제 현장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이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 더 흥미진진했죠. 그 뭐 김병기 서영교 둘 다 뭐 강성 친명계고 목소리 크고 약간 돌쇠 이미지 있고 이래서 약간 재미는 있었고 네.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듯 이번에 처음 이제 의원 40명분 해당한다는 뭐 권리당원 투표 이게 20%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까 관심도 있었고 그다음 뭐 이제 선거 막판에 이제 김병기 의원 뭐 아들 청탁 의혹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근데 뭐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뭐 영향을 거의 안 미쳤거나 내지는 오히려 역풍이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민의힘 경우는 뭐 사실 기대도 안 했지만 사실 좀 뭐 이번 결과 보면서 뭐 노답입니다. 이게 보면 이번에 뭐 친윤계랑 TK 의원들이 밀어가지고 이제 송원 원내대표 선출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국민의힘 이 원내대표 전원이 이제 친윤계고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보면 이제 윤석열 친구라는 권성동 빼놓고는 그렇죠. 다 네. TK 출신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영남 자민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이게 별 관심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힘이 이제 아웃 오브 안중에도 없는 정당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두 분의 총평을 좀 들어봤는데 일단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부터 해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력이 굉장히 다양하게 좀 느껴지거든요. 예,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경남 사천 출신이고 경희대 국민윤리학과를 나왔고요. 이게 현재 철학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는 87년에 이제 안기부 시절에 들어갔고요. 그쪽에 처음에 들어간 곳은 이제 우리가 인사 전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정보 자료 관리하는 이쪽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그다음에 인사 담당하는 곳을 옮겨서 쭉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98년에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김대중 정부로. 그러면서 이때 그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이 돼서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국정원에서 큰 일이 납니다. 네. 그때 뭐 국정원이 사실 처음 이제 권력이 바뀐 거잖아요. 정권 교체가. 그래서 국정원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국정원에서는 98 강제 퇴직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국정원 시각에 들으니까 강제 빼고 98 퇴직 사건 때 이분이 좀 역할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자리를 그쪽으로는 좀 뭐랄까 힘을 쓰셨는데 네. 반대로 반대편에 반대편도 많이 좀 공고해졌겠죠. 그래서 이제 쭉 잘 가시다가 그 이명박 때 이제 이런 전력들이 쌓여가지고 뭐 이제 해임을 당하시죠.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그 복직 판정은 받으셨는데 돌아가진 않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26년간 국정원에 근무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보기관에 오래 근무하다가 정치를 하게 되는 계기는 어떨지 참으로 궁금한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쩌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겁니까? 뭐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국정원 TF 쪽 하면서 약간 정치권하고 연을 맺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제 그 뭐
약간 연을 맺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그 해직당하고 난 뒤에 본인이 이제 국정원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뭐 목소리를 계속 높여오다가 2015년에 국정원 이제 민간인 스마트폰 사찰 의혹 이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대응팀을 만드는데 그 당시 이제 외부 전문가로 참여했고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 개혁 목소리를 계속 높였고 이제 이른바 이제 정치권에 영입된 거는 이제 2016년에 이제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3 총선 앞두고 마지막 영입 인사 발표할 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이름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다들 뭐 저쪽 기억나는데 민주당 하면 약간 이렇게 진보 색채 강하고 약간 군하고 관련 없어 보이는 근데 갑자기 왜 국정원 출신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취약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분야 이런 부분을 보완해줄 인사로 좀 주목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이 김종인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이 동작갑에다가 이제 전략 공천을 했고 한나라당 이상희 후보 지금 이제 포항으로 아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이겨서 국회 입성하고 이후에 이제 21대 22대 내리 뭐 당선되면서 삼성 고지에 올랐죠. 그러니까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참 재밌는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분의 후원회장을 초대 후원회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친문계 색채가 강한 인사였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리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친명계 대표 인사가 돼 있거든요. 어쩌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워진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이분을 모시고 온 건 또 안철수 의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자리를 그 이동을 잘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선 한자 전제할 게 이분이 친문에서 친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불협화음이나 뭐 그런 말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그 권력자들한테 잘 맞춰가는 것 같아요. 권력기관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워진 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뒤에는 이제 친명계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대선 패배 후에 그 재선 의원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다시 대표로 나가는 거에 반대를 해요. 근데 이때 이분이 재선 후보로 유일하게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더 논란이 많았던 게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한 거잖아요. 송영길 전 의원이 그렇죠. 이제 그 서울시장으로 나가면서 근데 그 자리에 나갈 때도 좀 논란이 있었고 심지어 일부 친명계에서도 이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도 이거를 이제 앞장서서 출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얼마나 신뢰를 했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뛰는 사람이 약간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사무부총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후보 당을 친명으로 재편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네. 이제 그 공천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실무로 딱 밑작업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도 열심히 충성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나 신뢰를 주었을지 그래서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 서영교 의원도 친명이긴 한데 그동안 해온 일이나 이력들을 보면 서영교 의원은 약간 좀 목소리가 컸고 그런데 이분은 목소리도 컸지만 좀 약간 밑자락을 열심히 깔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을 가는 과정에서 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뢰를 얻지 않았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정원 출신이고 권력기관을 많이 네.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좀 권력자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윗사람하고 잘 맞춰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스무스하게 일이 풀어질 수 있을까 이런 실무적인 능력을 많이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런 게 신뢰를 얻은 거죠. 또 덧붙이면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대위 조직본부장 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조직 총책임자인데 그 빼고 제가 들은 게 이제 물밑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이재명 차기 정부 인재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재풀을 짜서 이제 추천한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만큼 이제 신뢰를 받았던 것 같고 이제 인재풀이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원 인사처장을 했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반영된 거죠. 그런데 당시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더라도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면 인사풀에 넣는다 이런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인사 스타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대선 전부터 이미 일찌감치 준비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이제 이재명의 뭐 블랙 용언이다. 사실 오늘 검은 거 맞춰 입은 것도 저희들이 블랙 용언 한번 해보려고. 김병기의 그 블랙을 담아서 그렇군요. 이상을 네. 항상 주제에 맞춥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또 꿈보다 해몽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이제 또 하나 그 라임을 맞춘 구호를 내세웠잖아요. 이재명의 최종 병기 김병기.
맞아요. 네. 상당히 이게 머리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보고 놀랬던 건 뭐냐면은 사실 서영교는 민주당의 산 증인입니다. 당에서 이제 부대변인부터 활동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청와대 뭐 춘추관장 등등 하여가지고 민주당과 역사를 같이 한 인물이기 때문에 게다가 선수도 4선으로 김병기보다 높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병기라는 사람은 국정원 사람이지 날 때부터 민주당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뽑는 자리에서 그것도 의원들이 선거하고 당원들이 힘을 보태는 선거에서 서영교를 눌렀다는 게 괜히 놀랐거든요. 그게 저는 근데 사실 우리가 선거 개표하기 전부터 김병기 의원 대세론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느낀 건데 서영교 의원은 저도 이제 부대변인 시절부터 알았고 그런데 본인이 좀 목소리 크고 이렇게 그런 자리에 잘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 온갖 어려움을 겪었을 때 편에 서고 목소리를 높여주고 힘이 되어진 것은 맞는데 실무적으로 좀 하는 역할이 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 제 느낌상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글로 좀 간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예컨대 그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선거 전에 아들 문제 터져 나왔을 때도 이동형 TV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맞습니다. 뉴스공장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분들은 사실 민주당 그 강성 당원들에 대해 민주당 찐 당원들의 어떤 그 여론을 풍향계 같은 곳인데 거기서 이 사람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아, 이 사람한테 힘이 실렸구나 이런 것이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서영교 의원이 좀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나름대로 이제 고공전을 잘하긴 했는데 의원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게 약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좀 해보게 되고요. 여하튼 지금은 정권 초반이고 대통령한테 힘이 실리고 지금 일을 정광석학처럼 막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아무래도 김병기가 더 잘한다 이런 시각들을 좀 의원들이 가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완벽하게 순탄하게만 치러지진 않은 것이 MBC가 중간에 김병기 원내대표 후보자 시절에 아들의 그런 국정원 취업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게 독이 될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여러 가지 계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김 원내대표하고 부인이 이제 아들 국정원 채용 관련해 가지고 당시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뭐 전화해서 항의성 뭐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해서 이제 국정원에 채용됐다는 의혹인데 김 원내대표는 뭐 선거 전에 이게 내용이 맞으면 자기가 모든 책임지고 국회에 이제 사퇴하겠다고 해서 약간 배수진을 쳤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김 원내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본인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해직당하고 부당해고 소송 통해서 승소를 했지만 아무튼 찍혔고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이제 현역 기무삽 지금 방첩사 장교였죠. 그 아들이 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 국정 공채 시험에서 서류 필기 뭐 면접까지 다 통과했는데 불합격됐다. 이게 진짜 이례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김병기라는 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김병기이기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보면 표적으로 찍혀가지고 안 된 거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된 거다라는 상위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과거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의혹이 이제 언론에서 제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누군가가 뭐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 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녹음 파일을 흘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 국정원 쪽에 있는 누군가가 또 이 김병기 원내대표 당선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치적 목적에 설린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심이 더 커져서 이번 뭐 선거 과정에서 좀 오히려 역풍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김병기 그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의혹 제기를 한 언론들이 과거에는 한겨레 신문이 한번 1차 보도를 했던 것 같고 이번엔 MBC가 또 하다 보니까 왜 이제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는 스피커들이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제 추정입니다. 근데 보통 제가도 이제 언론 정당도 출입을 해보고 이제 국정원도 예전에 취재를 해봤으니까 아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골라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경향신문이나 뭐 한겨레나 아니면 MBC에 나왔을까 약간 이런 프레임을 엮기 위해서 그걸 그쪽으로 약간 흘린 게 아닌가 저도 사실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선거를 앞두고 그런 민감한 보도가 나오는 건 이제 그 보도를 흘린 쪽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렇겠죠.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거. 그거는 거의 틀림없어요. 어쨌든 그 시점에 그게 튀어나왔다는 건 그래서 그런 게 나왔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민주당 당원들 개혁을 끝까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흘러나오고 굳이 진보 언론을 통해서 흘리면서 악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의도는 되게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